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뵈야 되는데 이번 주는 저 집수리도 하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21년도 부동산 정책과 주택 투기 문제, 또 가계 부채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년도 부동산 정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하고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등에게 전체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 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공 분양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우선 공급이 월 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 일반 공급은
130% 이하인데 소득 기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75만 7,194원, 2인 가구 기준으로 299만 1,980원, 3인 가구 기준 387만 577원, 4인 가구 기준 474만 9,174원, 5인 가구 기준 562만 7,771원, 6인 가구 기준 650만 6,386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하인 분은 공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 분양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우선 공급은 100% 이하이고 일반 공급은 14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주거 이전 목적의 분양권 획득은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과세로서 양도세는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면세 조건으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특별히 2년 이상 거주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지구, 투기 지역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 부산은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 기장군, 부산진 이렇게 해당되고요.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시가 많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천시가 여기 포함되고요.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 등이 해당되고 여기에 세종시가 포함됩니다. 이 세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는 2년 이상 보유하시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외 면제 조건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하되 거주를 안 해도 되는 특례가 있는데 거주를 목표로 입주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처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금은 자녀의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해외 이주 거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수용 해외 이주 1년 이상 국외로 거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출국 상황이 발생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단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의 매도를 조건입니다. 또 건설 임대주택 취득의 경우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취득의 양도 주택을 임차 양도한 날까지 세대 전원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 충족 요건으로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집단으로 직계 정미속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미혼자는 1세대 인정 조건으로 연령 30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는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혹은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보유주택 관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가족의 사망, 결혼 등 불가피한 경우에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유한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9억 이상인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주택자도 1주택 면제가 가능한데 이거를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합니다. 2년 안에 1주택을 양도 즉 매매하게 되면 1주택으로 간주한다.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21년도부터 달라지는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2년 실거주 대상,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보유 시 80%, 실거주 2년이 필수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30%만 공개됩니다. 1주택 기간에 2년 유지, 또 임대사업자 비과세 횟수는 위례로 제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시한은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인 취득세 1주택 주택 가액 따라 1에서 3%가 부과되는데 다주택자나 법인 취득세율이 이번에 강화됐습니다. 2주택인 경우 조정지역은 8%, 또 3주택인 경우는 조정지역 12%, 4주택인 경우는 조정지역 12% 이렇게 적용됩니다. 또 증여 취득세율 강화,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경우 12%가 부과됩니다. 그 외 지역은 3.5%입니다. 지방소득세율 강화, 다주택자 분양권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인상되는데 1년 미만인 경우는 7%, 1년에서 2년 미만은 6%,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의 중과세율이 인상되는데 2주택자는 2%, 3주택자 이상은 3%입니다. 법인 지방세 추가세율은 1%에서 2%로 인상이 됐습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초과는 3%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란 투자의 성격이 좋지 못하다는 내용이죠. 투기.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77억 5천만 원인데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 힐 전용면적 243제곱미터 73.6평짜리가 77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엄청 비싸죠? 인천의 아파트에 비하면 20, 30배 더 비싼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주택 소유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양산되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건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51세 이상 슈퍼 다주택자는 1964명이고요. 10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도 42,869명, 5주택 이상자는 118,062명, 역대 최다랍니다. 그리고 2가구 이상은 전체 15.6%에 223만 6,372가구, 1주택 이상 소유자는 1,433만 5,723가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주는 부동산 투자 수익 보장장치 때문에 부동산 투자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유지, 시유지 임대료율이 상업용지는 5%, 주거용지는 2.5%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5%와 2.5%가 그때 하방, 경직, 그 이하로는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하한선 5%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 투자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택 투기가 10년 주기로 일어난다. 그래서 투기를 잡은 다음에는 또 안 되면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투기 세력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가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집값 올리기 대일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요를 창출하는 주택 건설업자들, 투기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집을 지어야만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 가치를 늘리려는 정상적인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들도 투기에 동조한다. 또 세 번째, 재산 불리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일반 투자자들, 이런 분들도 투기 세력이 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 주택 거래가 돼야만 그분들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투기 억제 방법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투기 수익은 환수하는 방법, 이게 차선책으로 투기 억제 방법이고요. 그러도 안 되면은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선다. 이번에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투기를 억제하려면 정부나 지자체가 보장하는 임대 수익 5%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또 부동산 인플레 때문에 발생하는 매년 2, 3%의 인플레가 부동산에 반영된다. 또 토지의 이용성 증가로 인한 2, 3%가 공시지가에 반영된다. 또 자산의 안정성, 주거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2, 3%가 또 반영된다. 또 그럼으로써 부동산 투자하면은 현금 보유에 비해서 약 1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서 주택 수요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내 집에 대한 집착, 누구나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총각 때 거의 10번 이상의 이사를 했는데 이사 다니는 고통, 집 없는 사람의 서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집 가지는 분들은 잘 모를 건데 정말로 이사 다니는 고요, 이사 다닐 때마다 힘들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애들도 학교 다니는데도 어려움 많고요. 그래서 내 집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발전하면서 주택 제도에 대한 이비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좋은 정책 방향이란 투기를 억제하면서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정책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책으로 입안해 볼 예정입니다. 공유주의 임대료 현실화 방안. 모든 주택은 기본이 1가구 1주택 6억 원까지 양도세 면세,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9억은 너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은 2억대
이 아파트도 많습니다. 또 통계에 보니까 70대 5인 이상 3세대 이상 가구주가 70%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보유세 하향을 검토해야 됩니다. 1가구 양도세 2년 이내에 현행대로 6에서 60%가 적용되고요. 2가구 이상 양도세율은 1년 미만 경우 올해부터는 70%가 과세된다. 근데 2년 이내는 90%, 3년은 85, 5년 75 쭉 해가지고 10여 년에 12% 정도로 양도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가구 종합부동산세는 5년 거주하면은 한 20% 감면해주고 10년 이상은 50%, 15년 이상은 75%, 20년 이상 100% 감면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2가구 이상은 무감면,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근절, 공무원이나 SH, LH 등 공기업 일반 국민 모두가 투기를 하면 안 되겠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존의 용도별 분류를 통폐합해가지고 토지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 다음에 그걸 재원을 해서 일정 기준, 예를 들면 15 미만 1주택 이하로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2020년 12월 기준으로 가계부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권만 한국은행 통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은행권만 988조 8,003억 원이 가계부채고요. 기업대출은 976조 3,726억 원. 또 여기에 카드론, 상거래 신용 등 여기는 없고요. 또 기타 사채 시장도 있는데 이걸 합산하면 아마 2,00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역으로 1인당 5천만 원씩 적용하면은 2,590조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은행의 기타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주식 담보대출 등이 은행권만입니다. 266조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721조 9천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입니다. 인구 통계가 5,180만 1,449명 기준으로 가구당 3,308만원의 부채, 가구는 2,182만 5,601가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장래 가구를 추계했는데 2020년이 작년 말이죠. 2,182만 5,601가구랍니다. 또 2017년도 가구 이용은 부부 플러스 자녀 가구가 31.4%, 1인 가구가 28.5%, 부부 가구가 15.8% 순으로 나타나 있고요. 가구 한수는 1인 가구가 28.5%, 2인 가구가 26.7%, 3인 가구가 21.3%, 4인 가구가 17.10% 순입니다. 1인 가구가 2017년 558만 가구고요. 30대와 비중이 35.6%, 198만 8천 가구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40.5%가 337만 2천 가구로 2047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 가구 65세 이상 가구가 2017년도에 399만 8천 가구 20.4%이고요.
여자 가구 수가 2017년도 594만 4천 가구 30.4%. 가구주 연령은 40대에서 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6.7%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 소유주택 현황을 2020년 11월 기준으로 2019년도의 소유 현황입니다. 전체 주택은 1812만 7천 호, 그 중에 개인 소유주택이 1568만 9천 호, 86.5%를 차지하고요. 전년보다 37만 1천 호가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네요. 주택 소재지와 동일 지역 내 거주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기준으로는 86.5%, 시군구 기준으로는 75.8%입니다. 주택 소유자 현황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1433만 6천 명이고요. 전년보다 32만 5천 명, 2.3%가 증가했습니다. 성별 현황으로는 남성이 792만 2천 명, 55.3%가 되고 여성은 641만 4천 명, 44.7%입니다. 주택 한 건만 소유하는 사람은 1205만 2천 명, 84.1%고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228만 4천 명, 15.9%입니다. 주택 소유 가구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구는 2034만 3천 가구, 주택 소유형 가구는 1145만 6천 가구, 전년 대비 2%가 증가했습니다. 무주택 가구는 888만 7천 가구, 1.6%가 증가했습니다. 주택을 한 건만 소유한 사람은 828만 8천 가구, 70.3%입니다. 2건 이상 소유한 가구가 316만 8천 가구,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7호,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억 7천5백만 원, 1호당 평균 주택 면적은 86.4제곱미터, 가구주 평균 연령은 55.8세, 평균 가구원 수는 2.74명, 일반 가구 주택 소유율은 56.3%, 전년 대비 0.1%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주택 소유율은 울산이 64%, 경남이 63%, 경북이 61.2%, 경상도 지방이 좀 많이 소유했네요. 낮은 지역은 서울이 48.6%, 세종이 53.5%, 대전이 5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특성별 주택 소유율 가구주 연령대는 70대가 70%, 가구원 5인 이상이 75.2%, 세대 구성 3세대 이상 가구가 79.6%로 높게 나탔습니다. 그래서 70대 5인 이상 3세대 이상 가구에는 보유세를 하향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여러분, 주택 투기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주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된다. 무차 강조했죠. 모든 주택은 기본이 1가구 1주택 6억 원까지 양도세를 면제한다. 70대 5인 이상 3세대 이상 가구는 보유세를 하향해야 된다. 1가구 양도세 2년 보유, 2년 거주 현행 6에서 60%, 또 2가구 이상 양도세율 1년 미만 70%, 2년 이내는 90%, 3년 85%에서 12년에 12%까지. 1가구 종합부동산세는 5년 거주할 때 20% 감면, 10년은 50%, 15년 75%, 20년 100% 감면, 이런 것을 제시해보고요.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근절을 해야 되겠다.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고정화시키고요. 1가구 1주택 원칙이고 조건부 2주택, 이거는 이사 목적하고 치료 목적, 또 해외 이주 때만 2년 이내의 매도 조건으로 제시해봅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조건부 2주택 인정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택 소유시까지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형 주택을 특화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시해 봅니다. 작년도 총 인구는 5,180만 1,449명이었습니다. 여자가 좀 남자보다 많아졌네요. 세대수는 2,182만 5,613명. 작년에 출생이 27만 2,400명이고 사망이 30만 5,100명. 그래서 사망자가 3만 300명 더 많았습니다. 서울이 합계 출산율 0.64로 심각합니다. 전국은 0.84명입니다. 중위소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을 나눠봤고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언제든지 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갖고자 합니다. 수요를 창출하되 투기는 근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또 세율도 일정 부분 조정하고, 또 모든 세목을 하나로 뭉쳐서 어떤 분이 제시한 것 같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기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기존의 인물보다 새로운 인물이 통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계획대로 실행하려면 새로운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도덕적인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셔서 월 1,000원씩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리당원이 되면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건의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1,000원씩이면 됩니다. 월 1,000원씩만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후원하실 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숫자로 보여주신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나에게 백신 접종 기회가 오면 빠짐없이 맞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